안녕하십니까, 이태손입니다. 최근에 저는 몇 년 전에 방송되었던 고 이선균 씨가 주연으로 열연했던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를 보게 되었습니다. 드라마에서 그 한없이 착해 빠지고 어진 아저씨 연기를 펼치는 이선균 씨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그 드라마에서 이선균 씨는 회사 내 힘이 있는 중역들의 온갖 괴롭힘으로 인해서도 꿋꿋이 자신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며 부하 직원들을 격려하는 이 시대 참다운 인간상을 보여주는 김동훈 부장으로 연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열연했던 이 드라마가 지금 사람의 진솔한 관계가 단절되고 있는 이 한국 사회의 많은 시청자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며 나를 비롯한 나와 더불어 사는 주위 사람들에게 진솔한 마음으로 대해줘야겠다는 생각을 심어주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그야말로 사람과 세상에 대한 너그러움으로 대해주는 어느 중년의 아저씨의 역할은 사람들로 하여금 잔잔한 감동을 주었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드라마를 쓴 작가의 술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에 저는 적잖게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드라마에 등장하는 김동훈 부장을 비롯한 형과 아우, 이 삼형제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역기능적 형제애와 결혼관계, 그리고 시댁가족과 며느리와의 미묘한 심리적 역학관계 등에 대한 모습들은 그야말로 전통적으로 한국 사회가 내재되어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아주 리얼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얘기가 바로 술남용의 문화입니다. 이 드라마를 보신 분들은 다들 기억에 남으시리라 생각됩니다만, 이 삼형제 중심의 동네 학교 선후배들이 밤이면 밤마다 어우러져 버리는 질펀한 음주 행태, 그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는 1년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밤이면 밤마다 마치 참새가 방앗간 드나들듯 그 동네 선술집으로 몰려들어 부어라 마셔라, 야 자 트며 웃었다가 또는 별것 아닌 농담에 참지 못하고 욱하며 성질내고 금방이라도 원수처럼 분위기 험악해지기도 하는 우리네 술 취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횡설수설의 모습들이 연출되기도 하는 그야말로 한국 사회 골목 구석구석에 동네 선술집에서 있을 법한 장면들이 드라마 매회 몇 번씩 등장합니다. 그것이 아주 우리 한국의 아저씨들이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는 유일한 삶의 스트레스 해결책이라도 되는 듯이 아주 당연시,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남자들의 필수적 장면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사실 술 좋아하는 사람들의 일상생활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처음 몇 해는 중독상담 전문가인 저 역시도 그러려니 하며 옛날 술 좋아했던 그런 시절을 회상도 하며 맞아 저렇지 하면서 드라마 참 한국적이네 하는 생각으로 시청했죠. 횟수가 갈수록 선술집에서 연출되는 은퇴한 동네 아저씨들의 음주의 행태는 점점 걱정을 더하게 되는 심리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연기에서 말하고 있는 스토리는 치열하게 살다가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내려와 이제 동네 한 구석의 선술집에서 시간만 때우며 한 잔 술로 의기소침한 자신의 삶을 달래는 것뿐이 할 수 없는 자신을 비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연기에서 정말 저는 질펀한 술 냄새가 진동하는 것 같았고, 그 옛날 술 취한 정신을 다시금 느끼듯 했습니다.
그야말로 밤이면 밤마다 술에 취해 사는 한국인들의 모습을 아주 리얼하고 그러나 거기에는 술 문제를 감히 언급할 수 없는 한국의 술 문화가 공유하는 술 취함의 관대함이 불문율로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그 드라마에서 보여주듯 은퇴한 아저씨들이 그토록 밤이면 밤마다 술에 취해 필요 없는 남에 대한 가십거리로 그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고 있다 생각하니 참으로 아찔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그 독한 소주를 저렇게 평생 입에다 털어놓고 산다니 저게 보통 일인가? 아니 그들의 아내나 가족들은 그 시간 무엇을 하고 있으며 가족들과의 관계없는 술 취한 그들의 일과 행사가 매일 밤 연출된다면 이것은 가족 해체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그들의 뇌는 하루하루 망가지고 있을 텐데 그들의 뇌 기능 중에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한 사고력과 판단력, 사회성, 직장과 사회적 관계의 기능에서 점차 퇴화 현상은 불보듯 뻔한 이치인데 그들은 그들의 술 먹는 이유를 이 먹고 살기 힘든 대한민국의 무정한 세월 탓으로만 돌리면서 신세한탄을 늘어놓는 자기 부정의 심리에 빠지고 있음을 자신도 그리고 그 사회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아저씨들의 모습을 아이러니하게도 작가 자신도 아마도 빠져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저씨들은 자신들이 그 사회의 폐품이 되었다며 인생의 허무함을 술에 취해 가대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대한민국이 오늘의 가치관적 혼란을 거듭하고 있구나. 가장 대표적으로 그 지긋지긋한 오랜 세월 세계 최고의 빈민국가인 북한 체제에 대한 지혜로운 국민적 해결책 하나 찾지 못하고 정치가 저토록 하급의 인성들을 보이고 있구나. 사람들은 한반도가 처해 있는 이 현실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며 그저 오늘 술 마시며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심리가 팽배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치가 어떻게 개혁해야 하는지를 제대로 국민들이 판단할 시간도 없는 그런 술에 취한 사회로 들어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저토록 밤이면 밤마다 술독에 빠져서 부어라 마셔라 하는 그 사회가 지배적인 문화적 관습이라면 저는 대한민국이 상당한 위기에 빠져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마약 문제로 온통 난리법석이지요. 사실 마약은 지금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이 음주 관행의 문제에 비할 것이 못 됩니다. 이 잘못된 술에 대한 가치관이 너무도 오랫동안 전방위적으로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이제는 더 젊은 나이 그리고 여성 음주자들까지도 더욱더 확산되고 있지요.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부모들은 혼란스럽고 스트레스가 가득한 가정 환경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부모들은 확률적으로 가정 내 아동학대와 방치 또는 자녀들의 행복과 인격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환경을 조성하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가정 내 문화가 오랜 세월 술과 함께 대물림되어 온 한국 사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급기야하는 오늘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극한 경쟁의 심리 속에서 여전히 생존해야 한다는 압박감으로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더욱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이제 그들은 새로운 정신적 질환에 봉착할 수 있는 환경으로 치닫고 있지요. 엊그제 발표한 한국 인구 감소 추세에서 지난해 한국 출생 비율은 0.56%로 나락에 치닫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한국에서 보여주는 이 기이한 인구 감소 현상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찔합니다. 아니, 인구 정책에 골몰하며 출산율 증가에 힘을 쏟으면 뭐 하겠습니까? 이 사회가 다음 세대들에게 술에 취해서 올바른 국가관과 가치관을 심어주지 못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또 다른 위기가 기다리고 있는 셈이지요. 안타깝습니다. 드라마의 고 이선균 씨, 세파에 시달리며 그래도 묵묵히 자신의 생각이 옳다며 착하게 살아가는 그의 모습에 가슴 한구석 짠해왔습니다. 비록 각본에 의한 연기지만 어쩐지 너무도 일찍 운명을 달리한 그의 삶의 모습이 극중 김동훈 부장의 모습에 오버랩되어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안타깝게 운명을 달리한 고 이선균 배우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선이었습니다.